네, 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이제 전자상거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이비즈니스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비즈니스와 블록체인 이제 세 번째 강의고 오늘은 오늘 강의 목차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시 이제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주는 블록체인 종류입니다. 종류가 개방형, 이제 폐쇄형, 컨소시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3개 정도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개방형은 참여가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블록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뭐 그런 해시 값이 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받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폐쇄형은 이제 그 참여를 하려면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해주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그래서 뭐 A, B, C 세 개의 기업이 폐쇄형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그 세 개의 이제 자기들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죠. 이게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를 봤을 때 개방형은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폐쇄형은 일종의 이제 뭐 인트라넷, 예, 그러니까 조직 내부망 이런 아니면 이제 좀 더 가서 엑스트라넷이라 할게요. 인트라넷이 이제 합쳐져서 엑스트라넷이 되는데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협력을 해서 쓰는 이제 네트워크망입니다. 자기들만 쓸 수 있고 폐쇄형 블록체인은 이제 약간 이런 엑스트라넷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누군가 이제 더 참여를 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컨소시엄은 이제 기업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이고, 폐쇄형은 이제 어떤 그 개방형처럼 어떤 뭐 코인을 뭐 발행하거나 이제 뭐 그러지는 않고, 만약 그런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바깥에 뭐 이렇게 비트코인 판매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특징과 이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징은 이제 신뢰성,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 해서 뭐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감되는 거.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장이 특히 이제 공유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차 보시죠.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융, 공급망, 의료, 융합 서비스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뭐 모두한테 다 좋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걸 도입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알아봐야 될지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그에 대해서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 좀 어떤 점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그 활용은 뭐 아직까지는 그 다양한 산업에서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기는 좀 이제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법 규제 정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산업에서 활용은 가능하다. 우리가 인터넷을 모든 산업에서 쓰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이제 모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근데 하지만 법 규제에 따른 제약으로 이 기술에 대한 산업 전반적 확산은 이제 아직까지 더디고 있다. 자, 몇몇 그 산업에서 이제 이런 기술 활용한 얘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금융 공급망, 의료 서비스, 융합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실제 이제 가상화폐는 또 이제 그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의 네트워크에 주로 이제 적용되어 왔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2017년도 그 당시 비트코인 가치가 거의 뭐 2천만 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한 2달 이후 지나고 나서
가격이 반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뭐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의 거품을 유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의 그 기본 근간은 블록체인에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그냥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몇 가지 산업에서 이제 활용되는 사례를 먼저 보시면, 자, 금융 관련해서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탈중앙화, 중앙 규제 기관을 이제 우회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해서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이 점차 이제 전 세계 은행을 포함한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뭐 아주 뭐 괜찮다 하는 그런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초기 활용 단계에 있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신원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 거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 금융이나 뭐 지불, 청산, 뭐 결제, 대출 등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제 그런 그 암호화된 화폐를 이용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송금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송금 중에서도 국제 송금 있죠. 국제 송금, 해외 송금. 뭐 해외 송금은 이제 시간도 좀 걸립니다. 중앙을 통해서 하다 보면 느리고 수수료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해외 송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블랙박스 우리 뭐 다 기록하죠.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이제 처리 상태를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내가 송금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보가 바로바로 이제 잘 업데이트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 이용하면 이제 더 간편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 중에서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 서비스 외에도 여기 있네요. 스위스 은행인 USB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인 유틸리티 결제 코인을 출시할 그런 계획이라고, 지불 시스템과 연계되는 거죠. 유사하게 이제 그 마스터카드는 특허 신청했는데 좀 더 신속하고 이제 안전한 실시간 지불을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하고, 이 특허 출원이 이제 마스터카드가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해 기록된 이제 보증을 사용해서 즉석 지불을 위한 방법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이 금융에서 송금과 지불 여기에 이제 다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분야가 이제 무역인데 신용장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오릭스 은행이나 뭐 엔티티 도코모, 벤처스나 뭐 이런 몇몇 은행에서 신용장 거래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실증 실험을 이제 하고 있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홍콩의 HSBC 이제 홀딩스 이런 데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신용장 거래를 검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 컨소시엄에서 그 금융 컨소시엄 이제 뭐 기관 중에 하나인 R3CB라고 뭐 하는 있는데, 여기 신용장하고 미수금 청구서 관리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고, 뭐 R3 그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은행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실제 지금. 그 다음에 자,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이 코타입니다. 코타 오픈 소스 블록체인 이 코타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 위해서 좀 더 이제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코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고, 이런 그 뭐 영국의 금융감독청하고 이제 코타 플랫폼 사용을 해서 은행에 대한 어떤 모기지 대출이죠, 납부 영수증 생성을 이제 자동화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증권거래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호주 증권거래소 대부분 이제 주식거래 정상과 결제 관리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사용하고자 한다. 자, 그다음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공급망 관리는 뭐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그 공급망에서 그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의 어떤 생산 과정을 거쳐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고객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공급망 관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공급망 관리에서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제품의 진위성을 보장하고 결제와 운송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이런 분야에서 좀 더 투명성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제조뿐 아니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농산물의 공급망 관리에서 여기 있네요. 팜투 포크 이제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런 그 팜투 포크 운동이라 하는 그 맥락과 같이 하는데 월마트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유통업체를 포함해서 대형 식품 판매 업체들이 그 식품을 이제 식품 공급망에 추적을 하는 거, 식품에 대한 추적을 하는 거죠. 공급망 그 경로에서 추적 가능성을 추적을 이제 왜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추적을 가능성을 이제 강화하고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감하죠. 건강을 잘못 해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망도 이제 제조업하고 같이 농부, 뭐 중개인, 유통업자, 가공처리자, 뭐 소매업자, 그다음에 규제 담당자, 소비자 이렇게 일련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서 어떤 정보의 흐름을 추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고 관련해서 뭐 식품의 온도나 품질이나 배송 일정 이런 것들도 이런 정보들도 이제 자동으로 추적해서 공급 관리 절차 자체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뭐 썩거나 오염된 문제가 있는 먹거리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의료 서비스는 이제 블록체인 그 특징 중에서 의료 자료를 저장하는 데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의료 자료를 저장하는 데 있어 의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이제 암호화 기술을 통해 파일을 이제 기록하고 보호하는 어떤 분산된 시스템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또 다른 이제 참여자들이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손상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할 수 없죠. 이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그 불변성이라는 특징으로 변하면 안 되는 불변하는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의 어떤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환자 기록의 모든 사본들을 서로 다른 노드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동기화할 수 있게 이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 의료 서비스 공급망 관리와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건 앞에서 나와 있는 그 공급망 관리와 이제 같은 맥락인데 대신 분야가 의료 쪽이죠.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의 제조와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 만약 가짜 이제 의약품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특정 제품, 의약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도나 특정 요소에 대해서 보관 상태, 배송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감한데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와 연관된 이제 보험 쪽이죠. 보험 사기. 여러분들 뭐 보험 사기 문제가 어떤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의료 보험 사기가 매년 이제 한 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80억.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제 보험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제 공유되고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기록들은 그 보험비 청구를 할 때 이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의료기관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현행은 이제 의료기관이 고객이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하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이 이제 뭐
진료비, 영수증 뭐 그 이제 의료비 수납했다는 그런 어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내죠. 그럼 이제 보험사가 이제 그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는 거. 뭐 이런 절차가 상당히 이제 뭐 간소화되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도 다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허위 보험금 청구라고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찾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블록체인 통합 인증을 하면 고객이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을 하면 고객이 보험사에 뭔가를 뭐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블록체인 통합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고객이 무슨 일 때문에 병원을 와서 진료를 받아서 병원비 얼마큼 나왔다 그런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에서 바로 오고 그러면 이제 그 절차 자체도 되게 이제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되고 인상 실험 효과를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상의 의료 기록은 이제 기록 같은 경우 뭐 시험 대안에는 약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식별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임상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 뭐 의료 분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문제점 걸림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의료는 특히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들 중에서 좀 어떤 데이터들은 되게 이제 그 대용량 이런 이미지 파일들 그런 것들 있죠. 뭐 MRI 사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또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서비스 해서 블록체인 이제 향후 이제 뭐 AI나 사물 인터넷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제 핵심 기술과도 이제 융복합되어서 이제 사용될 그런 가망성도 높다. 이거는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 수집과 이제 운영이 점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데이터 보안은 뭐 당연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어떤 통제권을 이제 강화시킴으로써 어떤 빅데이터 시장의 확산을 이끌 수 있을 거다. 단적인 예가 이제 요즘 뭐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이제 뭐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뭐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은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존의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기 증가에 따른 어떤 비용이나 확장성 문제, 뭐 중앙 집중형 구조로 뭐 인해서 이제 데이터의 위변조, 위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안정성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의 다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래서 ITS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 통제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아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운행 중인 차량 그 다음에 ITS 이제 서비스 공급자 관리자 간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교통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운행자의 운전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종합해가지고 이런 그 교통 시스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로 활용할 어떤 미래 서비스 형태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블록체인의 산업적인 이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기대가 높은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기술 자체가 이제 뭐 좋아서 뭐 다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의 어떤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뭐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위험 요소나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 그 다음에 안정성, 비용, 그 다음에 비밀 데이터 처리, 그 다음 표준화 이렇게 이제 총 5가지 정도 도입을 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될 점에서 먼저 대용량 데이터는 자,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가 어렵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한 번의 데이터 생성으로 많은 사람, 많은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 그게 분산이죠. 예.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 원장은 이제 내부 시스템과 달리 이제 블랙 리스트 리스트에 기반한 선택적 기록보다는 훨씬 더 이제 풍부하고 이제 포괄적인 거래 기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반드시 블록체인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사용자 기록에 뭐 특정 데이터들, 뭐 CT 자료나 MRI 자료 이런 이미지 첨부할 때 CT 이미지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의 용량은 상당히 커지고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방적인 어떤 추가만 가능한 상황에서 데이터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결국 네트워크가 이제 과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를 분산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사실상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같은 특히 대용량 이미지 같은 특수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려운 블록체인보다는 어떤 그런 별개의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안정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요즘 뭐 저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뭐 수백 개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해서 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검증된 알고리즘 이 비트코인 사용 알고리즘이 SHA 256 해시에 이제 사용되는데 이러한 그런 이제 개발자가 그 안정을 이제 보장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도 상당히 많다. 2016년에 이제 분권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이제 벤처 캐피탈 다오 코드 문제로 6천 달러 가량의 디지털 화폐 이더를 도둑 맞았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16년에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인 피넥스도 6,800만 달러에 달하는 12만 비트코인을 도둑 맞은 적도 있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설명하면서 이제 뭐 더 많은 그 노드들이 더 큰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연산 집약적인 문제를 이제 경쟁적으로 풀어내는 채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채굴에 대한 경쟁이 이제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이제 비용 보통은 이제 CPU 냉방비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이제 서버가 돌아가니까 CPU 비용 그 다음에 서버 이제 그 냉각시켜 줘야 되니까 냉방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규모의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그 부가적인 어떤 그런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폐쇄형 블록체인 경우도 이제 뭐 딱히 이제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뭐 에너지와 시간을 뭐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그런 그 폐쇄형 네트워크를 뭐 만들면 되는데 실제 자기들끼리 굳이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데이터, 비밀 데이터 처리. 블록체인을 뭐 가장 널리 사용하는 어떤 형태 중 하나가 이제 공개형 블록체인은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제 누구나 거래 장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 단적인 예고.
그런데 투명성에서는 반드시 뭐 이거는 뭐 좋죠. 근데 투명성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 주식 그 플랫폼 상에서 즉각 합의 인스턴트 세틀먼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용되면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모든 의도와 행동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분산돼서 그 데이터가 저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제대로 이제 그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어떤 공개 거래 장부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뭐 계약자가 블록체인 상의 다른 모든 하드웨어 업자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전문가인 베넷이라고 하는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베넷은 사람 이름입니다.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거래를 원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고객이 모든 하드웨어 업체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이제 되는 걸 이제 안 좋은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일부 사용자들만이 중요 데이터나 기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이제 베타성을 도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리눅스 재단 오픈 소스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 레이저인데 이 경우는 이제 채널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버 채널을 이용해서 승인된 일부 사용자들만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블록체인이 이제 분산 장부로 해가지고 블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너무 이제 오픈되는 게 별로 어떤 케이스는 별로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리눅스 재단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 안에 채널이라고 하는 서브 체인을 이제 만들어서 승인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너무 이제 비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꼭 그렇게 좋은 그런 기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표준화 관련해서는 뭐 블록체인 암호화 관련된 그런 기술이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난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종 플랫폼 간의 융합과 형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난립된다는 것은 이제 표준 개발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이제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표준화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관련 작업이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죠. 이 보통 ISO 같은데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 뭐 앞으로 이제 선도를 위해서는 표준화 활동이 이제 강화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이 이제 이러한 기술이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그 일상생활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망이나 의료나 그 외에 이제 다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합 기술과 다른 기술과 이제 융합되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점들을 하나씩 좀 이제 따져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 데이터가 이제 민감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좀 쓰기는 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부가적인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너무 이제 그 만만하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어떤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그런 표준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즉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표준화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입을 할 건지 뭐 아니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써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예, 다음 강의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의 이제 기본 개념 정의와 발전, 그 다음에 웹 기반 이커머스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